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쾌감이 쩔어요. 그냥 찌릿찌릿해. 이게 읽은데 그 놀래가지고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에 대한 찌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63강을 좀 쉬어가는 코너로 이제 완벽한 공부법에는 왔는데 이제 독서편이 워낙 길어갖고 네.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한숨 쉬라고. 왜냐면 다음 64강은 엄청 비판적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내기 막 여러분 욕 너무 많이 먹어갖고 답답할지 몰라. 그래서 사전 이렇게 준비 운동 같은 거로 그냥 기분 좋은 거 하나. 네. 뭐 특강까지는 아니고 뭐 굳이 제목을 짓자면은 내 인생에서 온몸에 전율을 준 독서 경험. 그래서 옛날에는 뭐 고 작가님 안티프레질 읽은 거, 뭐 뉴뉴스가 뭐 처음에 이런 거. 뭐 이제 독서 서로 얘기하면서 제가 보여줬던 게 있어요. 뉴뉴싱이랑 옛날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다음에 뭐라 저는- 썼는지 보자 막 하면서. 저는 뭐 생각의 탄생 읽었던 예, 거, 예. 그다음에 뭐 저는 뭐 어렸을 때 뭐 그냥 막 이렇게 소설책 같은 거 읽었던 거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니까 어렸을 때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시골에서 놀다가 비가 와가지고 잠깐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시골집이 아랫집이고 윗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윗집에 앉았는데 책이 있는 거예요. 책 거의 안 읽었거든. 근데 하도 할 게 없어. 책을 집었는데 그게 천문학 책이었어. 그 얘기 들었다. 딱 열었는데 별이 태양보다 크다. 그 놀래가지고 그때 경험이 갑자기 나네요. 그거랑 저는 요즘에는 이제 되게 특이한 건데 두 가지가 그러니까 최근 걸로 하나씩 얘기해보죠. 네. 뭐 특이한 거 저는 두 개 있는데 두 개. 두 개. 예, 저는 예를 들어 막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서 막 치비센 데니스 막 이런 친구들이 쓴 거를 이렇게 최근 거를 읽을 때 순간의 힘. 제가 이제 신박사 TV에서도 얘기하고 막 좋아요 순간의 힘 책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난 거기서 60%를 아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쾌감이 쩔어요 그냥. 찌릿찌릿해. 진짜 찌릿찌릿해요. 이거는 거의 그러면서 뭐 저희가 읽는 책 중에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책에서 볼 때는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냐면 뭐 여러분도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사람이랑 약간 대화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솔직히 뭐 여러분이 그러면 이 자식 건방지다 오만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틀린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식 요건 모르네 그러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맥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책만 써서 그런가? 그래요 저는요 진짜. 그러니까 그럴 때 너무 짜릿하고 그 다음에 치비스 데니스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럴 치비스 데니스 건 그럴 일 사람은 없고 그 학자이면서 네. 또 컨설팅 경영 컨설턴트에서 경험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네. 그 책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막 그런 게 막 예를 들면은 아니 근데 솔직히 그거는 그 순간의 힘이 아니라 그 신박사하고 싱크론이 되게 높은 건 뭐냐면 생각이 돈이 되는 생각이 돈이 순간. 왜냐면 제가 그 책 읽 때마다 내가 있잖아. 영준아 네 얘기인데 다? 그러면은 생각이 돈이 되는 순간은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막 보편적으로 다 읽어서 좋은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그게 책은 좋은데 만약에 크리에이터나 뭐 이렇게 아무튼 저는 좀 이게 어떤 특정 분야는 되게 뭐 극도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잠깐 그거 언급하면서 신박사 TV에서.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뭐 마스터 티처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생각에 돈이 되는 순간은 제 얘기 그냥. 실제로 이게 제가 말씀하신 게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를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읽어야 되는 게 어차피 창의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창의성에 대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이거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한 되게 구체적 솔루션이 많이 여러분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책은 좋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명접 파헤치기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책은 좋아갖고 그냥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 필드 사람은 무조건 머스트 필독서인데 그렇죠. 근데 뭐 딴 사람들 읽을 책도 많은데 뭐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필드는 뭐 10점 만점이 거의 뭐 9점, 10점 이런 책이어갖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 1년 전에 그 사피엔스 읽을 때 나 그때 그 방송하려고 사피엔스랑 호모데우스 진짜 피똥싸게 읽은 거 생각하면 장난 아니야. 근데 제가 그 이제 최근에 이제 홍춘욱 박사님 만독하신 분, 우리나라 독서 왕 중에 뭐 랭킹 내가 볼 때 10위 안에 드시는 분인데 홍춘욱 박사님도 똑같아요. 저랑 그 전율한 부분이 똑같아요. 그게 두껍잖아요, 책이. 빅키 스토리잖아요, 또 사피엔스는요. 근데 핵심 뭐 펀치라인은 그거죠. 뭐 인생은 진짜 우연의 연속이고 그 우연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류가 역사가 이렇게 발전해 있고
그거는 이제 누구나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니는 우리한테 다른 선택도 있었음을 알기 위함이다. 이제 홍 박사님이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생각하고 나는 이걸 복잡게 얘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책에서 제가 이제 복잡게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저는 그래서 최근에 리마컵을 했던 것 중에 하나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고 작가님이랑 그 뼈아대에서 찍을 때 그 우리 인간관계 네트워크도 100명, 200명 이런 나는 사람을 뭐 100명이랑 친해, 200명이랑 친해. 예? 그게 만약에 SNS로 10만 명, 20만 명을 이렇게 플랫폼이 관리할 수는 있을지언정 왜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100명, 200명 못 친하냐면은 결국에는 관계라는 건 몇 법칙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 대화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나름 이런 걸 여러분 공부한 걸 나중에 또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책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이거 생각 못했던 건데 그 갑자기 떠오르네. 비슷한 맥락으로 냉정한 이타주의자 읽었을 때 처음에 그거 두 번째 읽었을 때 몰랐거든요. 세 번째 읽었을 때 갑자기 복잡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해가지고 맞아. 원조를 해야 되는 게 대부분의 그게 그 똑같은 얘기가 이게 여러분 책이 이렇게 연결된 걸 알아면 그게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로 투 원 읽은 사람도 있고 냉정한 이타주의다 읽은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서 어떤 똑같은 얘기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에 원조를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냉정한 이타주의자 저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원조가 성공하면 나머지 실패한 걸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창발 영역이고 그렇죠. 그래 시도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해야 피터 되고. 틸도 뭐냐 투자라는 거는 10% 20% 하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벤처 이런 VC 투자라는 거는 한 방으로 그냥 다 끝내는 거라는 거야. 맞아. 근데 와 완전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피터 틸 이야기 같은 경우 조금 우리가 그쪽 계통에서 그렇게 경험도 느껴지는데 원조는 잘 못 느껴져요. 왜냐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그 텍스트를 읽었음에 불구하고 복잡계에 대해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넘어갔던 거였어요. 근데 딱 보니까 딱 복잡계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해서 한두 개 원조 실패했다고 뭐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 시도 속에서 하나가 심지어 10,000개 이상의 실패를 뒤덮고도 남아요. 난 소원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한테 복잡게 훈련 좀 한 진짜 한 달만 받는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 야, 대통령 혼자로는 안 돼. 안 되나? 안 진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왜냐면은 나는 진짜 몇 법칙 좀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내 진짜 그 간절한 마음에 내가 오직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예산 하나 잘못 잡고 계획이 틀어진 것 같다가 그걸로 피드백 잡아서 다음에 그거들 문책 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이제 누구여도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 공무원이나 이제 정치인의 그 1순위는 사실 도덕성이 저는 뭐 어떤 사람 능력을 말하지만 저는 1순위지. 저는 도덕성이 무조건 도덕성이 1순위라고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네, 도덕성이 안티프레즈를 하거든. 도덕성이 1순위인 사람 안에서 내가 돈 안 받고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참모까지 다 빠따 이렇게 그 대신 빠따는 맞아요. 돈은 안 받을 테지만 빠따 맞아가면서 시기 좀 풀러갖고 대나무 같이 키워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 복잡계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외국엔 많거든요. 피터 틸도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비영리의 최고 전문가도 복잡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최고 창업가랑 벤처 캐피탈 애들도 복잡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잡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게 체감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많죠. 네. 근데 외국엔 되게 많지. 외국엔 진짜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에는 그걸 원리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아무튼 뭐 그런 거 하면서 짜릿짜릿함을 느끼고 고 작가님은 뭐 어때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색다른 경험인데 그 뭐 신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 저 처음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컨텐츠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어요. 처음에 읽었는데 좀 감흥이 없더라고.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말았어요. 말았는데 별로라고 나한테. 별로야. 이 책 별로라고. 별로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안 읽었어요. 별로라면 안 읽거든요. 그게 무슨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이제 병인데 또 깝죽대다가 원서를 샀나 봐. 내가 좀 원서 사고 안 읽는 게 많이 있거든요. 원서를 사놨으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좀 슬쩍 읽으려고. 근데 제목이 원제가 컨텐츠 미래인데. 제가 이제 이해됐어. 제가 일단 미래란 말을 잘 안 좋아해요. 미래는 되게 예측 나오는데 예측이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컨텐츠의 미래의 원제가 컨텐츠 트랩인 거야. 우리가 이런 데 좀 많이 했었거든요. 컨텐츠 트랩이란 말을 안 했지만 그런 비슷한 맥락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 해서 원서를 읽었는데 다행히 엄청 어렵진 않았어요. 이게 읽은데 10점 만점에 11점 책이네. 이게 게다가 그러면 영어를 이렇게 술술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글을 읽을 때는 되게 빨리 읽는데 영어는 되게 꼼꼼하게 읽어서
한국을 읽을 때 놓친 부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서를 읽는데 너무나 좋은 게 많고 우리 빚이 전문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 아마 형준이 제주도 휴가 갔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맞을까? 아니야 들고 갔어. 내가 나중에 들고 왔나? 내가 전화했을 때 제주도에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때 제가 그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내가 좋아서 야, 아무튼 얘가 아니야. 내가 휴가인데 내가 휴가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뭐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중간 읽을 때마다 계속 중계하고 생각났어. 그렇게 해서 말해줘갖고 그래 나중에 제가 읽었나? 제주도의 컨텐츠비를 들고 가서 읽기 시작했죠.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서 제가 네가 전화를 나한테 했죠. 전화했었구나. 맞다. 형 18 미쳤는데? 막 내가 막 계속 욕을 하면서 제가 흥분하면 욕하거든요. 형 18 레이팅 미쳤는데? 계속 내가 그랬어요 진짜. 예?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좋은 책 여러분 안 읽으면 우리가 좋다는 책 아니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결정하는 일인데 뭐 대신 안 읽더라고 그거를. 그러니까 백날 좋은 얘기 해줘봤자 소용없어. 그 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읽어도 이해를 어렵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왜냐면은 제가 그쪽 계통에 있으신 사람들이 쓴 글 봤죠. 컨텐츠 미래니까 이걸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서평을 보는데 아예 이해를 전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또 복잡계랑 아까 얘기했죠. 거기서 뭐 완전 복잡게 제품 얘기하지. 연결, 뭐 기능적 연결, 뭐 펑셔널 커넥션 이런 거 나오는데 커넥션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대박을 내야 되는데 그 대박이 왜 안 하냐면은 그냥 여러분 이제 시너지도 엄밀히 말하면 다 창발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너지는 1대1만 개념하는데 이제 완전 네트워크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시너지는 복잡계처럼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아무튼 이 연결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그 링크라는 옛날 책도 좋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복잡계를 되게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완전 복잡계 전문가 교수인데 허브와 이제 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도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에 대한가. 거기는 엄밀히 말하면 허브랑 링크에서 컴플렉스 시스템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 링크와 허브를 이해하는 게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이 이해된 기초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일초월장에 썼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5감이 있잖아요. 근데 6감이 뭐가 있냐면 6감이 니체가 얘기했죠. 역사에 대한 감각이에요. 역사에 대한 감각. 근데 제7의 감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결에 대한 감각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잡계 감각이 복잡계. 복잡계에 대해서 아는 감각. 연결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어떤 사물이 어떻게 연결됐냐에 따라서 본질이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이거는 체감적으로 알고 있는 능력이 되게 필요해요. 그게 이제 복잡계를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이거 오늘 강연 그냥 쉬어가려고 하는데 수준 되게 높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저희는 이런 짜릿짜릿한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도 또 우리 뼈독자 여러분도 독서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도 써보세요. 내 인생에서 궁금하네.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뭐 어떤 막 나에게 막 슬픔을 안겨준 책이 있었나 막 눈물이 너무 나갖고 막 눈탱이 막 불어 터질 뻔했다 막 이런 거 진짜 막 그래갖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내 인생 이걸로 반전을 했다. 뭐 그런 거 나오겠죠? 완벽한 공부법을 읽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일처월장으로 비즈니스가 일어섰다. 빅보카로 영어를 정복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이제. 네? 근데 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 있었으면 좋겠다. 완공으로 인생 바뀌었다 하시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일처월장으로 비즈니스가 일어섰다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처월장에 복잡계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연부터는 팩폭 들어가니까 긴장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짜릿짜릿한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